아이 참. 얼굴 이거 해물 이런 거 내가 다 앞에 지원아. 자, 확인 좀 해보자. 보자. 몇 초까지 했다? 저희 30. 자, 확인 좀 해보자. 되게 길지 않아? 그래? 38초까지 했네. 오늘은 또 다른 거지. 오자마자 쓰는 거 아니었어? 그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 좋으면 뭐. 네. 아 정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쉽다 이거죠? 아, 성공하겠습니다. 아 쌤 저희 그 추가 지문에서는 문법 하지 않나요? 몰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 외부 지문이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여태까지? 네 저희 호흡 3학년 때. 아, 그래요? 애초에 중학교는 원래 안 보는데. 원래 안 나와요. 이건 뭐야, 여기죠? 그냥 적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잘 맞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생략할게요. 오늘은 이제 일단 자료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3과 그 단어자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쌤이 저기 한신이한테 줄 테니까 정우가 이렇게 받아서 같이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자습서 3과 자습서예요. 그리고 1번 이거는 뭐 사실상 숙제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숙제용. 아직까지 소리 좀 꺼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메신데리 수업을 할 건데요. 이제 메신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번 시험 범위를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일상과라고 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이 4개라고 했나요? 각 과랑 2개씩? 네, 맞죠. 네, 이 정도. 뭐 사실 진도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굉장히 널널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에 얘네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가 일단 2개 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 1개 과가 여러분 거 본문에 한 어느 정도 한 5개치 될 거예요. 네, 한 과가 여러분 그 중3 본문 한 5개치 될 겁니다. 한 과 분량이. 근데 그게 이제 2개가 나오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35개 나와요.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아 참고로 출제는 진짜 편하지. 특목은 이거의 한 2배 내지 3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특목은 이렇습니다. 네, 아무튼간.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면은요, 이제 외부 지문이 만약 다 나왔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 2번만 수업하면 끝나요. 이 정도 분량이 제가 좀 빨리 한다면.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진도가 급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좀 잡자면 일단 교과서를 먼저 좀 목표를 잡을게요. 그래서 교과서 1과 3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외부 지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알겠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각 교과서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반적으로 저는 본문을 먼저 나가요. 쌤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법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1과 본문 어법하고 그 다음에 3과 본문 어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문 부분 있죠. 이 대화문 부분을 이제 다 합쳐서 1, 3과 다 합쳐서 이렇게 진행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저는 보통 교과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아마 문제풀이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1과 진도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과 지금 아마 나가고 있나요? 아니 단어 어? 3과 아 3과 단어 외부 지문도 진도 나왔나요? 외부 지문 1, 2 나오고 1, 2는 나갔고 그 다음에 그럼 1과 끝나고 외부 지문 1, 2 나가고 그 다음에 3과 끝나고 3, 4 나가고 이런 순서로 나가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이제 교과서를 다 하고 이제 외부 지문을 나간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3과에 해당하는 단어장과 자습서를 미리 이제 드린 겁니다. 그 이제 교재 명칭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받았던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자습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습서. 지난번에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책 형식으로 드린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합본, 이제 분석서와 워크북이 같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머 빌드업을 다 통합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면 아시겠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화문,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문법에 대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쭉 넘기면은 이제 워크북이 따로 있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아마 작년에 내신 대비 했을 때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그래머 빌드업에 있는 거는요 말 그대로 각 과별로 주요 문법 사항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과의 주요 문법 사항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게 앞부분에 나와 있고 전부 다 나머지는 이제 그 연습하는 거 이제 문제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서술형이 이제 계속해서 안 나오는 게 약간 좀 이 중등부의 대세였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서술형 나온다 안 나온다? 오, 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 서술형을 왜 안 되지? 아무튼간에 진짜 보기도 까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교사 자격이 없네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간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뒷부분에 서술형 파트를 할지 안 할지 이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서술형이 나오고 안 나오고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아마 처음에 OT 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는 조금 의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이제 내신 수업을요 여러분의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아니 선생님 내신 대비인데 점수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는 중요한데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중등부 때는 점수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 올라가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점수는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단순히 이번 시험 대비에만 국한된 어떤 그런 수업이 아니고요. 좀 여러분이 이제 좀 고등부 때도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내신 대비에만 국한돼서 수업하지 않는다. 이게 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또 이제 잘못 이해해갖고 엄마 선생님이 점수 좀도 안 중요하대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좀 이제 격하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 번보다 이제 좀 이제 중등부에서만 이제 우리가 써먹기에는 사실 좀 아깝잖아요. 기왕이면은 고등부까지 아니 우리가 평생 영어를 배우는 한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걸 이제 위주로 할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이제 정호가 잠깐 말했다시피 외부 지문에서는 이제 원래 어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외부 지문에서 출제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거의 대부분 내용일치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 내용일치에 대해서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지문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교과서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이 내용에 관련된 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거의 중등부는 웬만하면 일치 관련된 게 많이 나와요. 웬만하면. 그리고 어법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얘를 올바르게 바꾼 것을 골라라. 서술형이 안 나온다면 한글 써놓고 얘를 올바르게 영작한 것을 골라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25문제 나온다고 가정하면요. 그 중에서 보통 이제 과가 2개니까 대화문 기준으로는 대화문이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보통 대화문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어법 문제가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진짜 많으면은 한 8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본문 그리고 외부 지문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제 내용 관련. 근데 이 내용 관련된 게 대부분 뭐냐면요. 세부 내용에 관련된 거거든요. 세부적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이겠지만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아야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외부 지문도 포함해서 그리고 당연히 모든 지문을 우리가 아무런 구문 분석이나 해석이 안 써 있는 상태에서 즉 영어만 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일단 이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그게 돼야 되겠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문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일단 시험의 비중이 얘가 제일 높아요. 내용 관련된 게 가장 비중이 높단 말이야. 우리가 단순 계산에서 25문제라고 쳤을 때 8문제도 어법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죠. 이거 2개 합치면 12문제예요. 그러면은 13문제가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외부 지문이든 본문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에 관련된 문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골라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다 내용에 관련된 거라고. 됐어? 그럼 내용에 관련된 게 거의 한 절반 또는 그 절반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한 30%가 어법 문제, 한 20%가 이제 저기 뭐야 대화문 문제. 그래서 대충 5대 3대 2 요 정도의 비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다? 내용이다. 내용. 그럼 내용을 파악하려면 다시 한번 뭐다? 구문 분석, 해석, 단어 암기 이게 돼야 우리가 내용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구문, 단어, 해석. 됐어요? 이게 일단 기본값이라고. 이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하고 내용 파악이 다 끝나면 이제 문법과 어휘 이런 그 대화문 이런 쪽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히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해석이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되는 건지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건지 이런 사소한 것들 있죠. 이런 디테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볼 건데 말했다시피 일단은 교과서 본문을 먼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1과 지난번에 여러분이 받았던 이 자습서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1과 자습서 컬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문 분석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펴주시면 돼요. 1과 학교에서 이미 진도도 다 나갔으니까 아마 이미 여러분께서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설명할 때 단순히 일부 해석은 물론 하긴 할 겁니다만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냐, 그리고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짚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바로 갑니다. 첫 번째부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볼 때는요 항상 이 단원의 제목과 본문의 제목을 먼저 보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걸 항상 보자고요. 대부분 여러분 1과 이 교과서 1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새로움 또는 꿈 대부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follow your dream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꿈을 따라라. 그래서 본문 제목 보면 find a dream and live it. 자 그래서 꿈을 발견해서 그거에 맞춰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줄이가 있냐. 자 볼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고요. 저는 사진작가입니다. Today, 오늘날 I'm going to tell you,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뭘 말해주고 싶느냐?
말해주고 싶다. 그래서 4형식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how라는 의문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어떻게 주어가 동사할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제가 저의 꿈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실현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꿈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작가인 이 데이비드 파커가 내가 꿈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꿈을 실현하게 됐는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다. I hope, 저는 바랍니다. 이 hope 뒤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사의 대시입니다. 자, I hope my story can inspire you. 저는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can inspire,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초반 도입부가 되는 거겠고,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 뭐가 나올까? 이 데이비드 파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진 작가가 되었는가, 그 과정이 나오겠죠.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자, 이제 옛날 얘기부터 할 거니까 과거 시제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어렸을 때 I love stars. 저는 별을 사랑했어요. I also like taking pictures. 저는 또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의 taking은 이렇게 to take라는 형태로도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이제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원래는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ing나 to나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간 별을 사랑했고 어렸을 때,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는데, however, 그러나 I never thought,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뭐를요? 여기에도 대신 생략돼 있어요. 자, 뭘 생각하지 못했는가? These things could lead to a job. 이러한 것들이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to a job, 직업으로. 이것들이 직업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요, 그냥 취미예요, 취미. 어찌 보면. 왜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취미가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취미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다? 요 내용을 다 합치면은 취미가 일로 바뀐다라는 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n fact, 사실은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자, 여기서 not at all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전혀 아닌 이런 뜻입니다. 이 not at all이 한 단어로 뭐냐? 이게 앞에서 나왔던 never야, never. 됐어요? 자,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전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전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좋아하고 취미로 하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라는 거겠죠. 직업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 10대들에서 이제 가장 이런 경향성이 오히려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가 대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튜버. 두 번째, 프로게이머. 전 이 두 개 좀 제일 이 이야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프로게이머들은 어떻습니까?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니까 그게 일이 된 거죠. 취미가 일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취미가 일이 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자, 여기서는 단어를 좀 봐야겠는데, 첫 번째는 had to고요, 두 번째는 major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가지를 볼게요. had to는 우리가 have to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뭐 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해야 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major라고 나왔는데, 이 major라는 단어를 좀 잠깐만 볼게요. major. 자, major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사의 뜻과 형용사의 뜻이 있는데, 명사로서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전공이라는 뜻이죠. 전공. 형용사로서는요, 주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주요한, 주된,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주된 어떤 리그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decide on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decide라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decide를 쓸 때 보통
보통 뒤에 on에다가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to에 동사 원형 쓰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cide on 명사 나오면요 뭐뭐를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결심하다. 자, 그 다음에 decide에 투부정사 오면은 말 그대로 투부정사 하기로 결심하다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명사를 쓸 거냐, 동사 원형을 쓰고 투동사 원형을 쓸 거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결심해야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결심해야 했을 때 I chose engineering. 저는 공학을 선택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학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취미나 또는 꿈과는 사실 무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being an engineer, 자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looked okay, 괜찮아 보였답니다. After college, 자 대학 졸업 이후에 까르자 제가 직업을 얻었어요. At an engineering company,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공학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대충 뒷내용 예상되지 않나요? 왜냐면 첫 문장에서 포토그래퍼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공학 회사에서 이제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다니다가 뭔가 좀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토그래퍼가 됐다.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뒷내용을 한번 볼게요. It was a stable job. 자 그것은요 스테이블한 직업이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다. 그러나 I didn't know. 저는 몰랐는데요. Whether I really enjoyed it. 자 여기서의 whether도 아까 우리가 위에서 잠깐 나왔던 의문사의 주어 동사랑 똑같은 놈입니다. 어디 갔냐? 이거 놈이죠.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나와서 간접 의문문의 역할로 이제 목적어 절의 역할을 했죠. 얘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whether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whether I really enjoyed it. 내가 정말로 그것을 즐기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whether의 뜻이죠. 즐기는지 아닌지를 나는 몰랐대.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너무 현실주의적인 성격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일과 취미는 따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정말 그 일을 즐기고 있는 건가? 누가 일을 즐기면서 할까요? 누가 일을 과연 즐기면서 할까? 프로게이머들이 게임 좋아한다고 게임하는 걸 과연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정우가 말한 대로 아니 일이 되면은 사실 그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장 이제 재미있는 일이 뭐냐, 그냥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요, 저는 이렇게 수업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는 게 정말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좀 이렇게 여러 분 앞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요. 솔직히 귀찮습니다. 근데 수업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요. 이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러분을 수업하는 거는 하루에 해봤자 1시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시간 반. 근데 이 1시간 반을 수업하기 위해서 저는요 4-5시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자료도 만들고 이번 내용이 어떤 건가 내용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뭘 설명해야 될까, 이 타이밍에 조금 재밌는 얘기도 해야겠다, 이런 걸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큰 틀은 구상해 놓는다는 거죠. 이거를 되게 세세하게 하는 선생님도 봤어요. 저는요. 뭐 예를 들어서 수업한 지 26분이 지났을 때 이때 이런 이야기 해야지 해갖고 타임테이블을 만드시는 선생님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이런 주제로 나오니까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줘야겠다 해갖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수업한 내용은 전부 다요. 그걸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1시간 반을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4-5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느낀 바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요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제가 새삼스럽게 이제 느낀 거죠. 아,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이렇게 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싫어하는 거는 90% 해야 돼. 근데 이 10%를 위해서 90%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미 모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육아도 마찬가지야. 육아. 애 키우는 거 힘든 게 90%예요. 힘든 게 90%야. 근데 애 이제 딴딴애기 때 그냥 애가 이렇게 한번 웃어. 딱 이러면서 웃어. 그게 너무 좋아. 그건 10%예요. 10%. 근데 그 10%를 위해서 힘들게 90%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 이제 대부분 내가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제 학생들은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간 나중에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애들이 막 각자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아이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직업을, 이 일을 하면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완전 어려서부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럼 선생님이 된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행복하기만 했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계속 행복했으면 제가 졸진이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당연히 힘든 적도 많고 아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부분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싫어하는 거를 이만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뭡니까? 너무나 하기 싫은 90%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10%를 위해서. 저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Everything changed. 자,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When? 뭐 할 때?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어느 겨울에 내가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대. 안정적인 직업이긴 해. 아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즐기고 있는 건가? 정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슬란드로 이제 겨울에 휴가까지 갔대요. 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 복지가 엄청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그 영상 봤는데 12월 연말정산들이잖아요. 네. 그때 연말정산 아 그런 거였어요? 여기서 휴가가 아니라? 그럼 휴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휴가가 아니잖아. 그냥 나간 거잖아. 그 연차 쓰고. 아 연차 쓰고 간 거라고? 아 그러면은 인정이죠. 네. 근데 연말정산 12월 30일 지금. 아니 연말정산은 미리 해도 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자 이어서 There 그곳에서 I got a chance 저는 기회를 가졌는데 to see the Northern Lights 자 Northern Lights가 이제 북쪽의 빛 이게 바로 오로라죠. 그래서 오로라를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The lights were amazing 그 빛은 되게 놀라웠답니다. 자 여기가 별거 아닌데 잠깐 체크해보자면 amazing ing랑 표현 나와있죠? ing는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놀라움을 주는 거잖아. 놀라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놀라움을 주는 거. 그렇죠? 형용사로서. 여기서 만약에 amazed라고 써버리면요, 그 오로라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로라가 뜨다가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어이씨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움을 줘야겠죠. 그 빛은 놀라웠고요. I took many pictures. 저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Of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 하늘에서 춤추고 있는 빛의 많은 사진들을 찍었답니다. 얘도 똑같은 거야. dancing lights를 수식하는 거예요. 빛이 춤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자, 수년 만에 처음으로 I could feel.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My heart beating fast.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feel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그래서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오형식 구조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ing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물론 동사 원형이 it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놀랍게도요 예전에 20대 초반 때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데 카메라는 있어요 집에 DSLR 카메라는 있는데 아니 그걸로 사진 찍지 폰카로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폰카로 찍으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 거예요. 10년 전에. 저 20대 초반 때
저 20대 초반 때 스마트폰이 없었는데요. 싸이월드 하던 시절인데. 근데 아무튼간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주말에 이제 그 출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출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고 이제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대학교 때 사진도 애들 MT 가면 내가 사진 다 찍어주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솔직히 사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오로라를 보면은 이렇게 가슴이 빨리 뛰지 않을까요? 아니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아니 평생 살면서 오로라를 얼마나 보겠어요? 아예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제가 좀 사상이 부정적인가? 아무튼 좀 그렇죠. 자 아무튼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after came back. 자 내가 돌아오고 난 후에 I entered a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저는 사진을 가지고 사진 대회에 참가했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어떤 거냐? I took in Iceland니까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자, 우리 가장 최근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목적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 took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enter라는 이제 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표현에 대해서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enter 뒤에 이렇게 목적어를 쓰면요, 뭐뭐에 들어가다라고 해석해요. 그럼 여기에 뭐뭐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왠지 to 같은 걸 붙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목적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to나 into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enter to 명사, enter into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미가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면요. 제가 쓸게요. 자, 뭐뭐에 들어가다예요. 선생님 의미가 다르다면서요. 똑같잖아요. 진짜 안에 들어가는. 그건 위에 거. 이게 이제 뭔가에 들어가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enter 목적어에 들어가다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런 겁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이런 의미. 이럴 때는 이제 위에 거를 쓰고요. 아래에 들어가다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enter to나 enter into를 써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로 조금 이제 다르게 좀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똑같이 들어가다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라고 나온다면요, 입장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입장하다 또는 입학하다라는 뜻도 돼요. 어떤 대학에 입학하다. 대회라면 당연히 참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상황이라면요, 어떤 상황에 돌입하다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단어 뜻을 좀 바꾸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범주로는 들어가다라고 이제 퉁쳐서 해석이 되지만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의미적 차이가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중등 수준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 포토 콘테스트에 이제 참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엔터가 어쨌든 참가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참가하다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join in 이런 걸 써도 되고요. 물론 이제 과거형이니까 joined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participating 이렇게 뭔가에 참여하다 이런 뜻도 되겠죠. 뭐 아니면은 take part in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take part i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뭐에 참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에 참여하다.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서 좀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surprisingly 놀랍게도 I won first prize.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win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기다로 많이 알고 있죠. 물론 이기다도 맞는데 win이라는 거는요 얻다라는 뜻도 되게 많이 쓰여요. 얻다. 근데 여기서의 얻다는 겟의 얻다가 아니고요. 경쟁을 통해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경쟁을 통해 얻다. 이게 win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1등상을 경쟁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gave me a chance.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어떤 기회냐면 to think about my life.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겠죠. 우연히 이제 대회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이제 사진 콘테스트 나갔는데 1등을 했대요. 근데 솔직히 내가 심사위원이어도 1등 줄 것 같은데요?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 사진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되게 흔치 않은 건데 되게
되게 예쁘게 아니 대충 찍어도 예쁘게 나오겠다 씨 오로라면 당연히 1등 받을만 하지 않아? 어쨌든 이거 특히 그 어? 이거 특히 뭐 되게 사진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네. 아 이건 진짜 아니 어렵겠죠. 빛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제가 좀 더 전문가스럽게 말해볼까요? 노출도를 올리면 돼요. 그죠. 아저 사진 아 그래요? 약간 좀 전문가 느낌이 나네.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등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냐? 나 좀 재능 있는 듯?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 맞아. 어렸을 때 생각해본 거야. 맞아. 나 어렸을 때 원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I realized that taking pictures made me happy. 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절을요. 여기서는 대신 생략이 안 돼 있네요. 거꾸로 생략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Suddenly, 갑자기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저는 좋은 사진 작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I started to learn. 저는 배우기 시작했는데 잠깐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좋아, 싫어, 시작 이런 표현 나오면은 to, ing 둘 다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learning ing 형태로 쓰셔도 됩니다. 나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More about photography. 그래서 사진 촬영 기법이에요. 여러분, photography로 나와 있죠. photograph는 사진, photography는 사진 기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진 기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답니다. 저도 기술적으로 배운 적은 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간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사진 찍는 걸. 근데 실력이 안 느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사진은요, 약간 제 생각인데 감각적인 영역이 더 큰 것 같아요. 감각적인 영역. 솔직히 그 자리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약간 이제 그 어떤 이제 막 기술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잖아. 무슨 뭐 이런 상황일 때는 뭐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이제 빛의 노출도를 어떻게 하고 뭐 이제 뭐 조리개 값을 얼마나 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막 익혔죠. 구도를 어떻게 잡고 이런 거. 근데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되게 이제 그 뭐랄까 좀 감성 충만한 이런 친구들이 사진 되게 잘 찍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대충 그냥 감각적으로 찍어요. 근데 걔가 찍는 게 훨씬 나아.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좀 감성파거든요. 저는 감성파가 아니에요. 딱 보더라도 내가 감성파처럼 보이진 않잖냐.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DSLR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진을 찍어. 근데 와이프가 그냥 아이폰 갖다가 찍은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잘 나왔어.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사진 찍어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감각을. 이어서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이 trial and error가 시행착오거든요. 이 trial이 try의 명사형이에요. try 시도하다. 그래서 시도와 오류잖아요. 직역하자면. 그래서 시행착오 이렇게 됩니다. 자, 수년간의 시행착오 후에 I got better. 저는 더 좋아졌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 여기서의 get을요. 이거 좀 잘못 해석하면 난 더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더 좋은 것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get은요.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뭐해지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better는요. 아시다시피 그새 비교급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get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하거든요. 뭐뭐해지다. 그래서 get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잖아. better 더 좋은 이런 형용사 보어가 나왔죠. 그래서 나는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뭐가 더 좋아졌겠습니까? 당연히 사진 기법, 사진 기술, 실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I began to do. 자, 또 나왔네요. 시작하는 시리즈 doing으로 써도 된다고요. 여러 번 나오겠죠? 자, 저는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Some part-time work as a photographer. 나는 사진 작가로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알바죠, 알바. 됐죠? 자, 다음 내용 갈게요.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I made a bold decision. 그래서 bold라는 게 여기 대담한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다. 알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I quit my job. 저는 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요, decided 결심했는데요,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그러니까 이 for a living이라는 게 생계를 위해서거든요,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다. 생계를 위해서라는 건 결국엔 뭡니까? 직업으로서 as a job이겠죠,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요, as a job.